네, 안녕하세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어, 6시 반,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화면 공유했고요. 그만 제거 알 코드 좀 키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혹시 이거 녹화하실 분 있으면 지금 녹화하셔도 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하고 싶으신 대화가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쓰시면 제가 한 번씩 보고, 네,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음, 아, 음, 간단하게 오늘 할 거를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저희가 공간역학을 진행을 하는데, 공간역학은 생태학적 연구거든요. 그래서 생태학적 연구를 할 때, 처음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어떻게 디스크립티브하게 어, 기술역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간역학을 들어가기 전에 공간적인 기술을 플레이스를 어떻게 기술을 할 건지,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역학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할 때 변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변수 선택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레그레이션을 할 건데 어떤 레그레이션을 써야 되는지, 분포를 어떻게 정할 건지, 그렇게 보고 나서 변수 선택이 되면 공간 분석을 들어갈 때, 이제 베이지안 공간 분석을 들어갈 때 공간 분석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 기술력학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제가 연구를 처음 이 연구실에 들어와서 재작년부터 진행을 했었던 성매개 감염병 중에 제니탈 헤르페스 심플렉스라는 감염병이고, 이게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다. 오늘 이거를 진행을 하고 나서 제가 이 알코드랑 엑셀 파일은 좀 정리가 되는 대로 보내드리려고 할 거고요. 어, 먼저 이 R 세팅은 저는 4.2.3 버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버전이 안 맞으신 분은 4.2.3 버전을 맞춰서 쓰시는 게 아마 이 라이브러리가 잘 작동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네, 일단은 이 라이브러리는 사실 똑같이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항상 이 라이브러리가 저장돼 있어서 그냥 이대로 쓰고요. 먼저 리드 엑셀로 자료를 불러오고 나서 자료는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공간역학의 자료는 아이디 보시면 시공구 단위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이 A60이라는 게 ICD-10 코드로 GHS를 뜻하는 거고요. 2019년에 이 GHS가 각 시군구별로 몇 명씩 발생했는지를 표시를 한 게 A60이라는 변수고, 이 파퓰레이션은 주민등록 연항인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변수들 들어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시군구 코드가 숫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팩터로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군구 코드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고요. 어, 이 크라임 리스크라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중에 어, 4분위수랑 5분위수로 나눈 변수도 있습니다. 연속 변수를 4분위수, 5분위수로 나눠서 지금 팩터화 시켜놓은 겁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거고요. 서머리를 보면 어, 시군구 코드가 잘 팩터화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A60은 미니멈부터 맥스까지 쿼타일로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 뭐 미디엄 값이랑 민 값이랑 퍼스트, 썰드 그럴 값도 보여지고요. 포퓰레이션, 섹스 레이쇼, 하이 리스크 드링크, 스모킹, 레귤러 엑서사이즈, 퍼센트 빌로우 하이스쿨, 파이낸셜 인디펜던트, 퍼센티지 싱글, 퍼센티지 하이퍼텐션, 퍼센티지 다이아베티스, 오베시티 프리밸런스, 언맨 메디컬 퍼실리티스, 퍼센티지 헬스 스테이터스, 드링킹, 디보스 레이트, 웰페어 퍼실리티, 인구 1000명당 웰페어 퍼실리티가 얼마나 있는지, 웰페어 버젯, 어, 그 시군구에서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비가 얼마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닥터 인구 1000명당 닥터 수, EQ5D, 헬시 라이프, 프리밸런스 디프레스, 어덜트 바는 어, 그 단란주점, 유흥주점 업소 수가 시군구 단위로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크라임 리스크는 방금 설명했듯이 그 성범죄 리스크를 구했던 어떤 논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지고 온 리스크고요. 인구 밀도, 그다음에 미디언 에이지, 이거는 넣으려다가 말았는데 일단 인플루엔자 백신 레이트이고요. 아까 어덜트바 이거는 그냥 개수고, 이거는 인구 1000명당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크라임 리스크를 4분위수랑 5분위수로 나눠서 이렇게 나눈 거고, 퍼센테이지 빌로 하이스쿨은 제가 뭐 그 전에 받았던 거랑 좀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새롭게 두 번째 버전으로 받은 거입니다. 이렇게까지가 변수 설명이었고, 그래서 발생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조 발생률이고, 파퓰레이션이랑 그 발생자 수 나누기 해서 인구 10만 명 해가지고 10만 명당 발생률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연령 표준화를 할 수 없는 자료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료가 연령별로 몇 명인지는 성매개 감염병이라서 그게 좀 약간 접근이 어려운 것 같았었고, 네, 그랬습니다. 뭐 이거는 추가적으로 이런 디스크라이브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는 방금 서머리보다 좀 더 많은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SD가 나와서, 저는 SD가 나와서 이 패키지를 써서 얘까지 같이 보고 있고요. 아까 봤듯이 뭐 미디언이랑 그다음에 미니멈 맥스 이런 거는 다 나오는데, SD는 원래는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디스크라이브라는 이 패키지로 이 SD도 같이 구했습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변수들이고, 음, 무언가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건 뭐, 이게 뭐냐면 이제, 음,
디스크립티브하게는 벌써 방금 봤던 것들로 끝내고요. 지금 이제 분석 역학 중에 변수 선택을 들어갈 겁니다. 변수 선택을 할 때, 저희 연구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어, 비공간 감변수, 단순 회귀 분석, 유니베리어블 레그레션을 해서요. 각각 이 방금 이 작업을 한 게 그러니까 그 변수들만 따로 모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변수들만 다 따로 모아져 있고요. 그래서 정속 변수와 관심 변수를 한 개씩만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각 값에 대해서 p-밸류가 나오죠. 근데 저희는 이 비공간 단순 회귀 분석할 때 p-밸류 값을 0.25보다 작은 걸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음, 선택을 한 것들을 가지고 두 번째로 비공간 다중 회귀 분석을 다변 회귀 분석을 합니다. 이 여기서 나온 변수들을 가지고 공속 변수와 관심 변수들 아까 P가 0.25보다 작았던 애들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값들 가지고 변수 선택 방법 중에 어, 백월드 엘리미네이션이나 뭐 포월드 엘리미네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스텝와이즈 하게 해서 이 변수 선택 방법으로 어, 최종 변수를 선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변수 선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심 변수가 엄청 많은데 이런 관심 변수가 엄청 많지만 이걸 다 가지고 어, 답변수 분석을 해서 거기 나온 결과가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어,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을 어드저스트를 하니까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변수에 대한 결과가 다른 변수들이 보정됨에 따라서 엄청 작아지거든요.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그 모델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어, 우리는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을 더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대한 관심이 없는 변수들은 제외시키고 이 변수에 영향이 없는 요인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영향이 있을 것 같은 변수들만 모아서 최종적인 모델에 집어넣기 위해서 변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변수 선택 가 방법으로 이 논문은 진행을 했고, 그런 방법을 지금 여기서 이 for 구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GLM, NB, 포뮬라, GHS 사례수, 그리고 관심 변수 한 개 플러스 오프셋으로 로그 파퓰레이션을 주고 데이터는 방금 방금 제가 제일 처음에 다운받았던 변수이고 링크는 로그를 준 겁니다. GLMNB라는 건 네가티브 바이노미알이고요. 이거는 이걸 설명하고 나서 바로 왜 네가티브 바이노미알 했는지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이렇게 각각의 즉 이 GHS와 섹스 레이쇼, GHS와 하이 리스크 드링크, GHS와 스모킹 각각각에 대한 코에피션트 이렇게 다 나오고 p-밸류 값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0.25보다 작은 애들만 모으면 이렇게 뜨고 얘네들이 다 가변수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 변수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시 기술력학으로 잠깐 올라가서 왜 GLM MB를 썼냐, 왜 네가티브 바이노미알을 썼냐를 한번 살펴보면 음, 여기에는 차트를 안 그렸었나? 어,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정규분포는 아니죠. 네, 딱 봐도 정규분포는 아니고 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라이트 스큐드 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마찬가지로 레이트인데요. 레이트도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종 모양은 벨 쉐입이 아니라 약간 좀 kind of 엘리펀트가 모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레이트를 주고 가우지안 전기분포로 볼 수도 없고 방금 이 발생자 수를 봐도 포화송 분포로 보기에는 너무 꼬리가 긴 모형이라서 얘를 음, QCC 포화송 분포인지 아닌지 볼 수 있게 오버 디스퍼션 테스트를 해보면 p-밸류가 0으로 비문가설을 기각하고 이거는 이 테스트가 QCC 테스트가 뭔지 보시면 비무가설은 포화성 분포다. 이고 비무가설을 기각하면 포화성 분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버 디스퍼전 하다라는 거거든요. 즉, 이, 이 A60 GHS는 포화성 분포를 써서도 안 되고, 그리고 어, 정규 분포를 쓰면 약간 좀 애매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티브 바이노미얼, 오버 디스퍼전한 상태에서는 네가티브 바이노미얼을 쓰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네가티브 바이노미얼로 가는 겁니다. 네가티브 바이노미얼을 쓸 때는 공속 변수의 정수를 써주고, 근데 이 정수를 오프셋으로 로그 파퓰레이션을 주면 결과값이 레이트의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이 로그가 이쪽 오른쪽에서 플러스로 되면 로그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로그 마이너스는 로그와 같이 붙어서 분모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종속 변수가 레이트로 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변수 선택을 방금 이제 여기까지 한 겁니다. 단순 회귀 분석해서 종속 변수를 p-값이 0.25보다 작은 값으로 해서 뽑은 거죠. 네, 네, 뽑았고요. 이 밑에 보이는 거는 한번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해본 거라서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멀티플 네가티브 바이노미얼 두 번째인 비공간 다중 회귀 분석을 하기 위한 겁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대신 크라임 리스크를 4분위수로 넣을 건지 5분위수로 넣을 건지는 연구자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4분위수로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오프셋 파퓰레이션 주고 링크 로그로 쳐서 GLM MB를 돌리면 서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음, 키밸류를 보면 키밸류가 유의한 게 이제 RR로 치환했을 때 이를 포함하지 않잖아요. 보면 퍼센테이지 싱글하고 H 라이프하고 크라임 리스크가 유의하게 나옵니다. 잘 나왔죠. 근데 변수 선택을 백월드 엘리미네이션을 제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백월드 엘리미네이션 보기 전에 VIF 값도 봐야 됩니다. VIF 다중 공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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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중 공선성 서로 서로 영향을 줘서 뭐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중 공선성이 보통 VIF 값으로 어, 보통 한 10 정도를 보거든요. 이거는 경험적인 값입니다. 히밸류처럼. 근데 보시면 값이 10 넘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갑니다. 지금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뭔가 이거는 이 팩터인 변수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좀 다르게 나오는데 원래는 그냥 VIF 값으로만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VIF 값도 봤고요. 그다음에 백월드 엘리미네이션, 스텝 와이즈로 백월드 엘리미네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오죠. 이 값이. 최종적으로 섹스 레이쇼, 크라임 리스크, H 라이프, 퍼센테이지 싱글인 변수들만 남습니다. 즉 최종 변수는 이 네 개입니다. 하지만 저는 음, 공변수로 미디안 에이지, 중위 연령은 항상 포함시키고 싶어서 중위 연령하고 그다음에 성비는 항상 포함시키고 싶어서 최종 변수는 중위 연령, 성비, 성범죄 위험도, 그다음에 H 라이프, 그다음에 1인 가구율만 남습니다. 이런 것들은 밸리디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 역학, 변수 선택을 했고요. 다시 기술 역학에서 공간 기술을 하기 위해서 어, 가장 먼저 지도를 그리고 지도를 불러오고 지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얘가 공간적으로 자기상관이 되어 있는지 공간 자기상관성을 검사 테스트 해주는데 이때 모란스라이 값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공간 자기상관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얘는 클러스터를 클러스터를 그립니다. 공간 클러스터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스페이셜 플랫을 그리기 위한 건데 이 RGDAL이 패키지가 없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RGDAL 패키지로만 받아왔었어가지고 혹시 이걸로 지도가 안 부러지면 음, 찾아보세요. 구글링으로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1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그대로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을 불러오면 제가 맵 ROK라는 곳에 TM 쉐이프 ROK, 즉 여기서 제일 처음에 ROK로 지도를 불러왔고요. 그래서 ROK 가지고 트랜스폼 해서 지도를 정위치 시켜주고, 그다음에 ROK 데이터 안에 UTM 자폭에도 포함시켜서 TM 쉐이프로 ROK를 그리고 보더를 처리하고 뭐 해서 여기에 띵하고 지도가 나타납니다. 한국 지도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냐면 지도는 불러왔고요. 지도 그렸고요. 추가적으로 지도와 데이터를 결합시켜야죠. 지도가 그냥 이런 흰색 지도는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ROK 데이터라는 곳에 네, ROK 데이터라는 곳에 여기도 시군구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ROK 데이터라는 곳에 시군구 코드가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팩토화 시켜주고요. 우리 원래 SU의 시군구 코드는 예전에 팩토화 시켰으니까 한 번 더 팩토화 시킨 거 확인해 주고요. 그러면 얘가 캐릭터로 잘, 네, 팩토로 잘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스트럭처, ROK 데이터의 스트럭처도 팩토로 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레프트 조인으로 ROK 데이터 안에 SU를 갖다 붙입니다. 시군구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그러면 ROK 데이터 안에 값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죠? 공간 자기 상관성을 보려면 음, 공간 인접성 행렬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간 인접성 행렬이 뭐냐면 음, 뭐 여기 A라는 시군구가 있는데 이 A라는 시군구에 인접해 있는 곳들의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공간 자기상관성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비가 오면 주변도 비가 올 확률이 높겠죠. 이런 데보다. 즉 부산에서 비가 오면 부산에서 가까운 창원 쪽에 비가 올 확률이 높다. 인접해 있으니까. 광주는 부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비가 올 확률이 광주랑 부산이랑 서로 연결돼 있진 않겠죠. 그 영향력이 엄청 적겠죠. 그래서 공간 인접성 행렬은 공간 자기상관성을 위해서 주변에 어떠한 지역으로부터 인접해 있다라고 정의를 할 거냐. 이건 연구자 판단입니다. 어떠한 인접성 행렬을 줄 것이냐. 전통적으로 룩스, 퀸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에서는 어, K 니얼리스트, K계의 거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 5개, 4개, 3개를 정의를 할 거고요. 이게 K 니얼리스트로 코디네이트를 짜서 K 6개, K 5개, K 4개, K 3개로 K 니얼리스트 투 네이버후드로 짰고 그거 가지고 리스트, 즉 행렬을 만들어 줄 때 스타일은 뭐 W가 있고 B가 있는데 그냥 이거는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짜서 저희가 음, 이걸 하고 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시시때때로 하시면 되고요. 안 들었네. 이게 지금 퍼플은 6개잖아요. 그리고 블루가 3개고요. 그래서 보시면 줄에 따라서 인접성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어, 뭐 여기가 A군이라고 했을 때 이 A군에 가장 가까운 3개는 파란색 하나, 둘, 3개고 그 다음에 그린이 4개니까 네 번째는 이 밑에고 5번째는 이 빨간색이고 6번째는 이 보라색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 4, 5, 6을 짠 이유는 나중에 센서티비티 아날리시스를 할 때 3, 4, 5, 6 중에 어떤 걸 써는 게 좋을까를 그냥 비교하기 위해서고요. 그냥 3 써도 되고 4 써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센서티비티를 해보면 어느 순간 모란스 아이 값도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그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분석 들어갔을 때 값도 뭐 1.01, 1.02 이런 식으로 1%, 2%가 조금 조금씩 이 인접성 행렬 때문에 변합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어, 그래서 아직 지도를 안 그렸네요.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GHS 인시던스 레이스를 퀀타일 방법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0부터 100까지 있었을 때 그 값들을 잘 나눠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스타일인데요. 5분위수로 그냥 나눠라. 네가 가지고 있는 값 중에 해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보시면 GH 인시던스고요. 어, 5분위수로 나눴고요. 그래서 여기서만 봐도 빨간색이 하이 인시던스죠. 하이 인시던스가 서울 캐피탈 하고 여기가 울산인가요? 네, 울산. 네. 여기. 그러니까 보시면 한국에서 시군구인데 시군구의 크기가 작은 곳이 잘 사는 동네고 시군구의 크기가 큰 곳이 시골입니다. 크기가 큰 시골들은 약간 하얀색이고 크기가 작은 얼번은 좀 빨갛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성맥의 감염병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게 공간적으로 자기 상관들, 인접한 공간들이 조금 잘 뭉쳐져 있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는 뭐 다른 것들 했고요. 그래서 지도를 그려봤고, 그러면 방금 지도에서 봤듯이 공간적으로 자기 상관되어 있겠네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그럴까 하고 이제 모란스 아이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모란스 아이 테스트는 아까 우리가 K 니어 리스트를 K6543으로 짰기 때문에 그런 인접성에 따라서 한번 다 해보는 겁니다. 보면 6이었을 때 0.01, K 모란스 I 값은 0.4 정도 나왔고요. 0.43 정도 나오고 5일 때는 4일 때 0.46, 3일 때 0.47 이렇게 다릅니다. 어찌 됐든
다 P값은 0.001이죠. 얘도 0.001, 얘도 0.001, 얘도 0.001. 즉 공간적으로 자기 상관되어 있다라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자기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클러스터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공간 클러스터 분석은 크게 리사, 셋, 스캔, 베티스, 오드, GI, 스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게티스, 오드, GI, 스타를 씁니다. 가장 먼저 세스캔을 한 5년 전, 6년 전에 교수님이 시작해서 쓰셨었고 한 3년 전, 2년 전 초까지는 리사 클러스터링을 썼다가 저 오고 나서부터 게티스, 오드, GI, 스타가 제일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고 어, 핫스팟과 콜드스팟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서 게티스 오드 GI 스타를 씁니다. 여기서는 KNN5인 경우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사전 작업들입니다. 게티스 오드 GI 스타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이고요. 그래서 작업이 끝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지금 게티스 오드 GI 스타로 그렸는데요. 게티스 오드 GI 스타가 무엇이고 GI 값이 뭐고 Z, Z 스코어가 뭐고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설명이 되거든요.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서울 지역이 이렇게 잘 빨간색으로 보여지는데 약간 연한 빨간색이죠. 그리고 콜드스팟은 구역이 큰 시골 지역이 많이 있고 뭐 어느 한 군데에 모여 있다라고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시골 지역에 퍼져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G값이 있는데 G값이 뭐 4, 0, 2, 3, 5, 6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어, 표준 정규 분포를 생각을 하면 표준 정규 분포는 가운데 평균이 0이고 그 1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만큼 1, 2, 3 이런 식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 때 Z값이 1.96이면 95% 신뢰 구간, 2.58이면 99% 신뢰 구간, 뭐 3점 몇이면 99.9% 신뢰 구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이- 이게 Z 스코어고요. 그래서 이 값을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이렇게요. 1.65가 아마 90%인 걸로 알고 있고 1.96이 95%, 2.58이 99%, 이거는 상한선, 가장 큰 수 해줬고요. 그래서 보면은 위에는 그냥 너 알아서 퀀타일로 알아서 한번 해봐라고 해서 아무것도 스타일을 안 정해줬는데 여기는 스타일을 픽스드로 정해주고 이 픽스드는 브레이크를 이 위에 있는 브레이크로 설치해줘라 라고 해서 그려주면 이 그림하고 상당히 다른 그림이 뜹니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했지만 브레이크를 어떻게 그려주냐, 그림을 어떻게 잘라서 그려주냐에 따라서 또 그림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공간을 표현할 때 이 브레이크를 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GPT한테 물어봐서 한 겁니다. DPI 300을 맞추기 위해서. 보시면, 아까 빨간색 서울에 잘 안 보였죠? 근데 자르니까 빨간색 엄청 잘 보이죠? 음. 아까는 약간 주황색 계통으로 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지금 완전 빨간색으로 서울이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짜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를 90%, 95%, 99%까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짰다라는 걸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아까는 설명을 못 하죠. 왜냐면 값이 자기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짰을 때, 하고 나서 이렇게 가장 높았던 값들이 혹시 어디에 있는가, 어느 지역이었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1.96 이상인 값들을 한번 몇 개인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짰던 겁니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어, 이 논문에서는, 이 분석에서는 변수 선택을 감안했는데, 여기 박하린 선생님 계시는데, 박하린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그 연구에서는 변수 선택 나를 했습니다. 변수 선택 나는 뭐냐면, 처음부터 비공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수 선택 자체도 이미 우리는 공간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모든 분석을 다 공간 자기상관성을 고려를 해서 변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단순 베이지안, 공간 베이지안 이상하네. 베이지안 공간 단순 회귀 분석으로 공속 변수와 관심 변수 하나와 공간 자기상관성을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는 베이지안은 P값이 없습니다. 베이지안 P값이 없고 크레 버블 인터벌이 나오는데 크레더블 인터벌을 95%가 아니라 75%로 잡는 거죠. 크레더블 인터벌을 75%로 잡으면 음,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표준 전기분포의 95% 신뢰 구간은 넓잖아요. 넓으니까 이를 포함할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근데 75%는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포함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75%로 하면은 좀 더 많은 변수를 선택할 수 있어서 공간 단순 회귀 분석을 75%로 크레더블 인터벌을 줬고 나서 얘네들을 가지고 그냥 바로 베이지안 공간 나중 회귀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백월드 엘리미네이션 이런 거 없어요. VIF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대신 이제 공간 자기상관성까지 같이 보면, 크레더블 인터벌이 75%여도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변수들만 잘 잡을 수 있는데, 대신 이때 너무 많은 변수가 잡히면 공간 다중회귀 분석을 들어가기가 사실 껄끄러워서 75%에서 뭐 80%로, 85%로, 90%로 이런 식으로 좀 더 퍼센트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교수님과 혹은 참고 논문들을 좀
더 살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결론은 변수 선택이 이렇게 끝났으면 공간 분석을 들어가는데요. 공간 분석은 베이지안 공간 다중회계 분석입니다. 공간 베이지안 공간 다중회계 분석, 베이지안 스페이셜 멀티플 레그레션인데요. 보통 베이지안 스페이셜 레그레션이라고 하고요. 음, 아이카와 BYM 이 두 모델이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씁니다. 아이카 모델은 음, 기본적으로 분석 변수와 관심 변수의 공간 자기상관성 중에 어떤 걸 집어넣냐면 어, 공간 로컬라이즈 지역적 공간 자기상관성을 요를 해주는 건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어, 스페이셜리 픽스럽벨드 컴포넌트 DYM은 여기에 스페이셜리 언스트럭처드 컴포넌트가 들어옵니다. 이게 상당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음, 저희가 어, 이런 책이 있거든요. 모델링 스페이셜 앤 스페이셜 템포럴 데이터 베이지안 어프로치라는 책인데 저희가 이 책을 한 두세 번 정도 교수님이랑 같이 독리등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카 모델과 BIM 모델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카 모델은 예를 들어서 어, 그 종속 변수가 범죄율이라고 했을 때 범죄율이라고 했을 때 음, 이 범죄율에 대해서 관심 변수가 뭐 각 지역별의 GDP 아니면 인컴이라고 해볼게요. 지역의 인컴, 소득 수준. 소득 수준이라고 하면은 소득 수준이 인접한 데끼리 소득 수준이 비슷비슷하겠죠. 강남 3구처럼. 뭐 강남구 있으면 옆에 서초구, 그 옆에 송파구가 같이 다 소득 수준이 높은 것처럼 그게 스페이셜리 스트럭처드 컴포넌트가 산입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간 자기상관성에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거. 그리고 반대로 스페이셜리 스트럭처드 컴포넌트는 강남구의 인컴이 높다라는 걸 저기 도봉구의 인컴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로컬라이즈드 스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즈 지역적으로만 스무딩, 그러니까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건 지역적으로만 좀 스무딩 시켜준다 이고요. 스페이셜리 언스트럭처드 컴포넌트는 평균입니다. 평균. 그냥 서울시 평균으로 웨이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도봉구가 인컴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칠 때 강남구가 100이라고 하면 강남구와 서초구 주변만 뭐 100 정도의 로컬라이즈드 스무딩을 하는 게 스페이셜리 스트럭처드 컴포넌트면 스페이셜리 언스트럭처드 컴포넌트는 글로벌라이즈드 스무딩입니다. 글로벌 스무딩.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를 그냥 균등하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거를 좀 낮춰서
약간 평균적으로 맞춰주는 걸 스페이셜리 언스트럭처드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어, 강남구의 인컴 레벨이 도봉구에 전혀 안 줄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서울시에 강남구가 기여하는 바가 있고, 서울시는 또 도봉구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컴 레벨이 비슷하게끔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카와 BYM이 서로 이렇게 컴포넌트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베이지안 분석에서 이 두 개의 텀에 의해서 어, 경험적으로 교수님하고 저하고 여러 연구자들이 몇 개의 결과를 본 결과 아이카 모델보다 BYM 모델이 항상 모델 핏이 좋습니다. 거의 항상이었습니다. 거의 항상. 아이카 모델이 더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웨이트 매트릭스가 완전히 이상하게 짜여져 있어서 잘못된 결과였었고 결론은 항상 BYM 모델이 어, 모델 핏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결과가 아이카 모델의 모델 핏이 좀 더 좋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다시 뜯어봐서 진짠가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결론은 BIM 모델이 항상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연구실만의 결론이고 아직 학계에서는 아이카 모델인지 BIM 모델인지는 어, 그건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이카와 BIM을 같이 보여주고 비교해서 BIM이 더 좋아서 BIM으로 표현을 할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아이카와 BIM 설명이었고요. 이제 일라를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베이지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베이지안 분석법이 무엇인지 자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베이지안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크게 있는데 MCMC 방법과 일라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MCMC는 여러 번, 만 번, 10만 번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시뮬레이션의 평균 값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이지안 방법으로 한 만 번에서 10만 번을 돌려서 그러한 돌렸던 결과값들이 어떠한 값으로 수렴하는지 혹은 발산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MCMC, 말코프 체인, 뭐 이런 거고요. 일라는 뭐냐면, 라플락스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모든 분포를 결국은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서 그러니까 라플라스 어프로시메이션이 라플라스 그, 그 근사인데요. 그 정규 분포로 근사를 시켜서 정규 분포가 되면은 정규 분포는 사실 값을 내기가 편하니까 이게 뭐 정규 분포가 값을 내기 편한 이유는 그 식이 항상 그 가우지아는 지수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편리하게 뭐 어떻게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통계학적으로 가는 거라서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한 3년 전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MCMC를 쓰셨다가 MCMC는 시간이 하루 이틀 아래에서 돌리면 하루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 멈춰서 다시 돌려야 되고 이러한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반면에 일라는 지금 돌려도 1, 2분 내에 나옵니다. 많이 걸리면 5분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라만 씁니다. 음, 뭐 이런 것들 예. 베이지안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 베이지안 방법에 대해서 뭐 사전분포, 뭐 사후분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도 다 아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모수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서 하이펄 BYM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라이어는 사전 분포고요. PC 프라이어를 쓸 거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PC 프라이어를 쓸 거라고 쓰는 거고 공간적으로 자기 상관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ID 에어리어라는 것을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지금 어, 이 베이지안 분석에 넣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짰던 이 K-니얼리스트 웨이트 매트릭스 3, 4, 5 6은 여기서는 상관 안 했고 3, 4, 5에 대해서 여기 베이지안에 맞게 행렬 구조를 다시 한번 바꿔주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변수 선택에서 나온 게 우리 변수 선택 가 썼죠, 가. 네. 가 써서 나온 게 지금 섹스 레이쇼, 퍼센테이지 싱글, H 라이프, 프라임 리스크 섹스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식을 짜는 거죠. F0인 식은 어, 뒤에 보시면 아무것도 안 붙었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and offset 플러스 spatially structured component가 없는 generalized linear 모델을 F0로 하고 이거는 아이카 모델입니다. 아이카 모델은 방금 generalized linear 모델에서 플러스 이거는 spatially structured 뭐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BYM 모델은 spatially structured에서 추가적으로 하이퍼 BYM까지 집어넣어서 얘는 예, 보시면은 모델은 얘는 아이카가 비색이거든요. 아이카고 얘는 그래서 변수 하나만 들어갔다. spatially structured 컴포넌트만 들어갔다고. 이거 BYM은 spatially structured와 unstructured까지 같이 들어갔다. 표현해서 두 개로 짜는 거고, 어, 여기 ADJ3는 KNN3, K 니얼리스트 웨이트 매트릭스를 3으로 했을 때, 그래서 3, 그리고 3. 그래서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 아이칸 모델, BYM 모델, KNN이 3일 경우에를 짰고요. 똑같이 4일 경우에, ADJ가 4일 경우에 짰고요. ADJ가 5일 경우에 짜서 일라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일라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일라고요. F0 아까 GLM이었죠. F 아이칸데 3이죠. F1 BYM인데 3이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되고 아까 포뮬라는 이거였고 패밀리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고 DIC와 WAIC가 보이게끔 해줘라. 그래서 R0를 돌리면 이제 일라가 돌아갑니다. 돌아갔죠? 그리고 얘를 돌리면 이제 쭈루룩 뜰 겁니다. 엄청 빨리 끝나죠? 엄청 빨리 끝나죠? 이거 말도 안 되게 빨리 끝나는 겁니다. 사도 마찬가지로 돌려보고 5도 돌리고 네, 다 돌아간 겁니다. 한번 BYM 모델 서머리 한번 봐볼까요? 네. BYM KNN이 5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했듯이 p-밸류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credible interval이 0.025에서 0.975로 나옵니다.
이게 익스포넨셜 값이라서 얘를 로그 값이라서 익스포넨셜을 지켜야지만 요 1.0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뒤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각각 저희가 모델 핏이 뭐가 제일 좋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DIC 값을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 KNN이 5였을 때 DIC 값이 아이카만 가지고 3, 4, 5였을 때 4가 좋았죠. 4가 가장 낮으니까요. 근데 BYM이 전반적으로 아이카보다 DIC 값이 더 낮고 3은 좀 안 좋은데 5는 2928로 제일 낮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KNN 5를 잡을 거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모델은 BYM KNN5입니다. BIC가 무엇인지, WAIC가 무엇인지, 음, 왜 비교하는지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 음, 나오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일라가 라플락스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널 분포를 봤을 때 얘네들이 잘 정규 분포로 보여지는가를 표현해 주는 거고, 프리시전도 이 한쪽으로 0으로 다 잘 되어 있는지를 모아주는 거라서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어떤 작업들이냐면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는 안 할 건데요. 이제 원래 내가 어, 관찰했던 값, 즉 엑셀에 있었던 GHS 레이스의 분포 지도와 이 일라를 통해서 BYM을 통해서 산출된 값들의 지도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 즉 모델이 얼마만큼 잘 돌았고 이 모델의 성능이 얼만큼 좋은지를 비교해 주려고 하는 게 얘네들입니다. 비교를 하면 잘 나옵니다, 얼추. 이 작업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역시 안 되네요. 이 작업이 뭐냐면, 포뮬라를 보면 이제 KNN이 5였을 때 KNN이 5였을 때 이 섹스 레이쇼 섹스 레이쇼의 RR 값이 얼마인지를 보는 겁니다. RR 값이 0.99, 가운데가 0.99고요. 95% 신뢰 구간이 0.999부터 1.00까지. 이거는 이를 포함하니까 유의하지 않겠네요. 퍼센테이지 싱글은
RR 값이 1.03, 95% 신뢰 구간이 1.02부터 1.04까지. 얘는 유의하게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GHS는 1인 가구율이 높은 지역에서 높았다. 약, 어, 1인 가구율이 1%가 1인 가구율이 1 오를 때, 인구 10만 명당 GHS 발생률은 3% 오르는 거죠. H라이프는 이거는 1.005하고 1.008, 1.001인데, 얘는 얘도 위험 요인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건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어, GHS 발생률이 높은 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리스크가 4분위수에서 1분위수가 기준이라고 레퍼런스라고 했을 때 1보다 2가 1.09, 1.09배, 그리고 1보다 3이 1.109배, 1보다 4가 1.12배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미디언 에이지는 이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카도 진행하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공간 분석의 결과입니다. 딱 1시간 했네요. 송혜윤 선생님, 김남원 선생님 이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오늘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저한테 뭔가를 질문을 할 때, 어, 이렇게 한 번은 그래도 봤으니까 어느 부분이 궁금할 수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 뭐가 뭐고, 이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사실 아이카가 뭔지 BYM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플로우가 좀 익혀지면, 변수 선택 가나 중에 어떤 기준이냐면 교수님 기준이에요. 네, 교수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어,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2, 3년 전에는 가만 썼는데, 어느 순간 박하린 선생님한테도 그랬고, 저한테도 갑자기 그냥 공간으로만 변수 선택을 시작하라고 하셔가지고, 어, 이거는 네, 케바케긴 합니다. 근데, 네네, 박 선생님. 뭐 마이크 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네. 네네.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이제 일단 아이카 모델이랑 BYM 모델이 이제 인접한 공간끼리의 그 자기 상관 그리고 이제 인접했더라도 완전한 상관을 띠고 있지 않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좀 뭐랄까 조정을 해준다는 거, 어드저스팅을 그렇죠. 해준다는 것까지는 그렇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포뮬라 집어넣은 것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그리고 랜덤 효과로 빼주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인 리니어 리그레션이랑 포뮬라 자체는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베이지안으로 접근하게 되는 건지 이제 아, 네. 예, 그게 좀 포뮬라는 궁금해서요. 그렇죠. 네네. 포뮬라는 그런데, 이게 포뮬라를 단순화시킨 거고요. 네네네. 이, 이, 일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네. 얘네들이, 어, 얘네들이 만든 거라서, 네. 뭐, 지들이 알아서 만들었어요. 이거는 아, 네. 여기 알 다큐먼트나 아니면은 관련된 논문을 들어가서 네. 봐야지만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엄청 단순하게 만들어 놨고, 네. 사실은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거를, 쓴 거는 제가 와서부터 써가지고, 네. 사실 제가 전에 있었던 트리슈나라는 선생님하고 김지현 선생님하고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서 이렇게 최소한 단순하게 보여지게끔 만들어 놓은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느끼시기에 단순했다면 정말 잘 된 거고요. 아, 네. 아, 선생님 혹시 그 예측 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걸로 한번 맞는지만 확인해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러면 MCMC,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 측정 기반으로 이렇게 베이지안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을 이렇게 매번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머신러닝처럼. 그러면은 일라는 그거를 라플라스로 근사시켜서 한 번에 함수를 만들어서 바로 최적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베이지안 방식을 따라가지만 베이지안이 아닌 것처럼 한 번에 나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그런. 얘도 네네. 그러니까 베이지안을 그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 네네. 베이지안이 그 사후 확률 이퀄 PB분의 B바 A 곱하기 교집합. 네. PA였나?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라이클리후드랑 그다음에 그 사전 확률을 곱하고 네. 거기에 PB를 나누는 건데 PB를 나누는 건데 사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 곱하기 라이클리후드인데 네. 이 사전 확률의 사전 확률 분포와 라이클리후드 분포가 곱할 때 곱해서 나온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포들이거든요, 원래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포를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그거를 확률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MCMC로 그냥 얘네들을 곱해서 돌려버려. 그래서 근사치 음.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려. 라고 한 네네네. 게 MCMC 방법이라면, 이 두 개를 어떻게든 라플라스 어프로시메이션을 시켜서 두 개를 지수 형태로 가우지안화 시킨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음.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거기서 크레더블 인터벌이랑 미디언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네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네, 사전과 사후의 그 업데이트로 인해서 베이지안화가 된 그 베이지안 접근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귀 분석과의 차이는 그거겠네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그러니까 것처럼. 네네. 프리퀀티스트와 베이지아니스트의 가장 큰 네. 차이는 네.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을 해서 이거를 하면은 평균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라는 게 프리퀀티스트라면 네. 베이지아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건 다 음. 확률의 세계야. 그렇죠, 그렇죠. 네. 모집단이 항상 대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 무조건 네. 데이터 관측된 걸로만 그렇죠. 확인하겠다. 네. 네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네. 제가 근데 설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제 설명이 정답은 아닙니다. 저도 작년 학기인가? 그때 네. 통계학과에서 하는 베이지안 수업 들었었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를 아, 못했는데, 네. 네. 제가 그래도, 이해한 건 네. 이겁니다. 네. 그래도 이해가 잘 가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또 혹시 감사합니다. 뭐 송혜연 선생님, 김나원 선생님, 박하린 선생님은 지금 네 교수님이랑 A형 간염 잘 진행하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하린쌤 혹시 진행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답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네, 맞습니다. 혹시, 네, 송혜원 선생님, 오늘 제가 한 것 중에 진행이 혹시 어디까지 되셨어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네. 저번에 주신 게티스 GI 스파 있잖아요. 거기서 핫스팟이랑 콜드스팟 그런 것까지 다 구해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변수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베이지안 공간 단순 회귀 분석?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계속 멈춰 있었던 상태거든요. 네네. 네, 아이카랑 BYM 모델을 일단 그거를 좀 배워와라 교수님이 그러셔가지고 네. 그래서 예, 그거 두 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러니까 변수들은 계속 250개의 시공고를 모으고 있는데 네. 그 변수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걸 몰라서 지금 멈춰 있었는데 음. 지금 선생님이 그 좀 알려주셨잖아요. BY랑 아이카랑 그거 R 코드를 혹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네. 이거 네. 정리해서 공유할게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GPT랑 저도 같이 하거든요. GPT한테 물어보고 얘를 좀 넣어서 어떤 게 그러면은 어떤 변수들을 써야 되는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네, 어, 어떻게 보면은 얘네까지는 네, 아니면 분석역학의 변수 선택가까지는 네, 여기까지는 GPT가 확실히 잘 알거든요. 네, 근데 베이지안부터 GPT랑 우리가 하는 거랑 달라져요. GPT가 베이지안 네, 쪽에서부터는 네. 학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안 맞아요. 잘 안 돌아가고. 그래서 아, 네, 이거는 네, 이거는 그 구글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구글링 네. 해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나 음, 이 사람이다. 이 사람 책하고 그다음에 책이 잠깐만요. 이게 저희가 공리딩 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고 음, 이 사람의 이 사람 거는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베이지안 안에 있는 것들이 네. 네 이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음, 음, 홀라몰라 홀라몰라 이거는 음. 이거를 아마 파울라 모라가 이 사람 파울라 모라가 이 사람 거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시거든요. 거의 비슷하고 이거는 스페이셜 템포럴이고 스페이셜 스페이셜인데 아, 여기에 이렇게 R 코드들을 참고하는 건가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R 모든 코드 걸 다 참고하는데 네. 주로 이렇게 베이지안 스페이셜 레그레션을 돌려서 이렇게 올리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GPT는 베이지안 잘 몰라요. 그리고 일라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아, 그럼 선생님도 여기서 막 공부를 그렇죠. 하시면서 당연하죠. 저런 이제 알코드를 저기서 이제 혼자 막 돌려보시고 독학하시고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알코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다 음영 처리돼 있는 것들이 돌려보고 안 되고 돌려보고 안 되고 사실 옛날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걸로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짰었는데 이렇게 돌리니까 아이카가 DIC가 낮게 나와서 그런 걸로 알고 이걸로 앱스트랙을 써서 바르셀로나를 갔다가 왔는데 한국 와서 다시 돌려보니까 다른 거예요. 왜 다르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상한 웨이트 매트릭스여서 네, 다 뜯어 고쳐서 다 바꿨습니다. 그런 것들. 네. 제가 이 정도의 그 진행 속도면 다음 달에 논문 발표 못하죠. 논문 발표요. 논문 네. 발표, 논문 발표. 그래서 이거, 사실 기계적으로는 네, 박하린 선생님과 제가 겪었는데 네, 기계적으로는 제가 이 코드 드리면 네,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결과값은 낼 수는 있거든요. 네, 낼 수 있는데 어 내고 나서 논문 쓸 때 막막해져요. 네, 그러니까 답은 나왔는데 메소드에 뭘 써야 되지? 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시간상 어차피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잖아요. 네. 뭐 바로 이제 복붙해서 바로바로 진행해야죠. 그 저가 POP 그 2019는 2019년 파퓰레이션 그거를 변수를 정리한 거 그건가요? 네네. 주민등록 아, 연항인고입니다, 이거.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네가티브 바이노미알의 가장 기본적인 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정수예요. 이게 사람 수, 네. 발생자 숫자가 A60199고 얘네들은 다 250개 시궁구로 되어 있는 변수들이고 그다음에 미디언 에이지까지 있고 오프셋으로 로그로 파퓰레이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네, 교수님이 네, 그 비율, 연령별 표준화 그거를 비율을 했기 때문에 네, 의미한 그 회귀 분석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럼 그거는 발생자 수로 하는 거라고. 어떻게, 네, 이거는 발생자 수인데요. 네. 어, 그럼 저는 그래서 그럼 포화송 분석으로 해야 돼, 포화송으로 그게, 하면서 오프셋을 줘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네. 어, TV, TV를 언제 했다? 잠시만요. R, TV, 역시. 잠시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저희가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한 거거든요. 코드, 이게 아니라, 이거, 이거 사망. 2024, 이거. 음, 이거. 보시면,
이거를 로 교수님을 하고 그리스만 디자인. 아, 알겠다. 이게 케이스이고 네, 지금 이게 11110이 종로구이고 2014년에 11케이스였고 토탈 파퓰레이션이 15만 3천 명이었고 이때 연령 표준화 해서 어 그 익스펙티드 데스 기대 사망자 수가 2,000명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쌤? 그 연령 표준 해보셨으니까. 그러니까 2005년 기준 한국 2005년 한국 인구 분포를 따져서 비교를 해보니 기대 사망자 수가 2,142명이 나온 거죠. 네, 그렇게 해서 2005년 토탈 파퓰레이션으로 나누면 네, 인구 10만 명당 4명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 제가 뭘 했냐면 얘를 올렸어요. TV 익스펙트 2가 그 기대 사망자 수를 반올림 아니면 올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반올림 했네요. 반올림해서 정수를 만들었어요. 아, 정수를 만들고 얘를 정속 변수로 놓고 얘를 오프셋으로 놓았죠. 이해되시죠? 네네네. 네. 그러면 결국은 저는 SMR, 연령 표준화 사망률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지만, 아, 네. 이 종속 변수는 똑같이 정수가 되고, 오프셋은 다 네, 일괄적으로 똑같은 4,800만 명 인구지만, 어찌됐든 오프셋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을 쓸 수 있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알려주시니까. 네. 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선생님 지금 저한테 그 변수 정리한 거 제가 몇 개 못했지만은, 네, 네. 그거를 연령별로도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연령별로라는 게, 그 뭐 5세, 10세,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것처럼요. 이게 지금 그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하나씩 다 정리를 해보라는 이 말씀이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 11명이었는데, 네, 남자가 8명, 여자가 3명이었잖아요. 네. 근데 0세, 1세, 5세, 아, 10세, 15세, 네. 20세, 25세, 30세, 35세에서 1명, 네. 50세에서 2명, 60세에서 1명, 70, 75, 80, 그럼 85. 얘를 정리한 파일이 저도 있긴 한데요. 있으시죠? 네. 이거 네. 근데 가지고, 얘를 네. 베이지안 회귀 분석에 같이 넣고 뭐 돌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죠, 그죠. 아니야. 네. 얘 가지고는 이제, 그, 이거는 기술력학 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죠? 기술력 할 때 쓸 거고, 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기술역학 할 때 선생님이 그죠, 가설을 그죠. 설정할 때만 쓸 거고 여기서 네. 뭔가 특별한 게 안 나오고 뭐 네. 굳이 분석에 논문에 쓸 필요가 없으면 사실 안 써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뭘 어떤 거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음, 음, 근데, 음, 네, 음,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지현 선생님이라고 김지현 선생님이 가와사키인가로 논문 썼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남자, 여자, 연령까지 포함해서 다 스트래티파이드 해가지고 그걸로 분석을 해서 어떠한 분포가 그러니까 가와사키 병은 아예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기술력학적으로 이쪽 군에서 뭔가 특이하게 뭐 증가한다 아니면 이 지역에서 이 군에서 특별하게 증가한다라는 걸 분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오늘 8시니까 1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그래서 지금 방금 TV는, 이거는 지금 14년부터 22년까지를 다 보는 거라서 얘는 스페이셜 템포럴 시공간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간 분석을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고 나서 공간 분석이 머릿속으로 개념이 잡혀 있으면 시공간 분석까지 지나갈 수 있는데 지금 송혜교 선생님 자료가 시간 순으로도 돼 있어서 제가 혹시나 시공간을 하시려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서 네, 아니, 저희는 네,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졸업만 하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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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네. 자료가 어느 아, 한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뭘 해보라고 그러셨냐면, 네, 그 GI 스팟, 그 돌리고 핫스팟이랑 콜드 스팟을 보면, 2000, 계속 콜드 스팟이다가 2022년과 3년에 갑자기 튀는 데가 있어요. 네, 그랬다가 2024년에 다시 콜드 스팟이 되거든요. 네, 얘를 원인을 찾아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네. 그렇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시공간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 연도만 보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 네. 공간 분석을 4번 하는 거예요. 아, 2014년 한 번, 2015년 한 번, 2016년 한 번, 2017년 한 번, 이렇게.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굳이 시공간으로 안 보고 공간 봐서 이 4개를 네네. 아, 서로 보면, 비교해 보면 되네요.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니까요. 아, 네네. 네. 나원쌤 혹시 어디까지 진행되셨어요? 저는 지금 그 핫스팟, 콜드스팟까지 하고 지금 레퍼런스 좀 찾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저는 그 연령 표준화된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했는데 네가티브 바이노미얼을 하려면 그냥 조 발생률이랑 오프셋으로 그 연항 인구 사용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만약에 그냥 연령 표준화가 돼 있는 걸로 진행을 하면, 아까 제가 봤던 그 분포 있잖아요. 네, 분포를 한번 그려보고 이게 정규 분포이면 네, 그냥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이 아니라 네, 그때는 RR은 안 나오거든요. 네. RR은 안 나오는 대신에 그냥 그 GLM으로 하고 GLM으로 해서 그냥 리니어 레그레이션처럼 보는 거예요. 그냥 1 증가할 때 몇 증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군구별로 1인 가구율이 1 증가할 때 어, 발생률이 1.4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배가 RR이 1.4가 아니라 그냥 1.4가 돼서 그러니까 베타 값이 1.4가 나오면 1.4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뭐 리니어 레그레이션처럼 분석하면 돼서 그거는 분포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 발생률로 할지 아니면 연령 표준화 발생률로만 할지 뭐 그거는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맵툴즈로 그 하면 뭐였지? 그거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가요? 그 제가 맵툴즈로 그렸는데 네. 그러면 웨이트가 달라진다고. 맵툴즈로 그렸을 때, 네. 네네. 그럼 그거는 봐볼게요. 어떻게? 이게 쌤이, 뭐지? 잠시만요. 이게 RG달로 안 부르고 다른 걸로 불렀다는 거죠. 네, 저 SF랑 네. 지금 노트북이 달라가지고 하여튼 에, 에, 에. SF랑
맵툴즈 맵툴즈로 썼고, 네. 그렸고. 그래서, 근데 어차피 쌤, 이거는 네. 맵툴즈랑 SF랑 SPDF로 웨이트 매스를 짜는 거라서 웨이트 매스를 쓰는 상관이 없어요, 쌤. 근데 선생님이 그 결과 주신 거랑 네. 약간 값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이게 좀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거는 쌤 나중에 한번 쌤 노트북이랑 제 노트북이랑 한번 네. 펴놓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코드가 얼마나 다른지. 그럼 레퍼런스 먼저 찾아서 네네. 네 가지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